올 시즌 FA의 가장 중요한 키카드는 누가 뭐래도 후안 소토였습니다. 사실 후안 소토의 결정이 빨리 나야지 나머지 주력 자원들의 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FA이자 올해 FA 트리거인 존재 후안 소토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안 소토와 뉴욕 매치는 결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승리자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승리자는 결국 후안 소토, 그리고 그 뒤에서 계약을 진행시킨 보라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뉴욕 매치는 후안 소토를 15년 총액 7억 6,5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자세히 보면 계약금 7,500만 달러, 연봉 4,600만 달러 곱하기 15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 7억 6,500만 달러죠. 그리고 옵트아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년 이후 후안 소토는 옵트아웃을 통해 다시 FA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죠. 거기다 조건은 또 있습니다. 만약 옵트아웃을 하지 않을 시 6년차부터 15년차까지는 엘리베이터 조합은 적용받습니다. 즉 6년차부터는 연봉이 4,600만 달러가 아닌 5천만 달러로 지급됩니다. 만약 이렇게 쭉 15년을 채운다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8억 500만 달러로 역사상 최초의 8억 달러 계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사였던 디퍼인데요. 역시 소토는 디퍼를 싫어하죠. 디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대략 1조 1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 유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엘리베이터 조건을 제외한 당장 내년부터 계약 연봉으로 본다면 AAV는 5,100만 달러입니다. 오타니의 AAV 4,330만 달러, 저지의 AAV 4천만 달러를 아득히 넘어버리는 금액입니다. 이는 당연하겠지만 인류 역사상 총액으로는 가장 큰 금액의 계약이며 실제 지급 연봉으로도 가장 큰 금액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금액이고 미친 계약 규모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금액의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안 소토가 지금까지 쌓은 WAR은 36.3입니다. 연간 평균으로 본다면 5.1입니다. 평균으로 본다면 대략 WAR 1당 1,000만 달러를 준다는 뜻이죠. 에런 저지가 FA 전까지 쌓은 WAR은 35.5였고 평균으로 본다면 5.07이었습니다. WAR 1당 789만 달러를 주는 셈이었습니다. 오타니는 6년차까지 WAR을 19.4를 쌓았고 평균으로 본다면 3.2 정도 됩니다. AAV로 계산하면 대략 WAR 1당 1,032만 달러를 주는 셈입니다. 마이크 트라웃은 2019년 연장 계약 전까지 8년 동안 63.5의 WAR을 쌓았고 평균으로 보면 7.9를 기록했습니다. AAV 3,550만 달러로 WAR 1당 449만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FA가 되는 해에 기록한 WAR을 보면 저지가 기록한 기록은 11.1, 오타니는 6.5, 후안 소토는 8.1, 트라웃은 9.5였습니다. 계약 이후 미래 시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계약 이전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트라웃은 개염가 계약을 한 것이고 오타니와 소토는 오버페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FA는 앞으로 쌓는 기록들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과거에는 이랬지만 미래에는 더 좋은 기록을 쌓아서 자신의 FA 금액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타니가 올해 기록했던 것처럼 증명하면 될 일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그럴 수 있는가입니다. 이건 이제 사견입니다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올해 소토의 기록은 저지의 우산 효과 플러스 타자 친화적인 양키 스타디움 덕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지 앞에서 들어서는 타석이었기에 투수들이 그에게 어쩔 수 없이 승부되는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내보낸 상태에서의 저지와 상대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니 말이죠. 그리고 양키 스타디움은 알아주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특히 좌타자 입장에선 홈런과 장타가 터지기에 매우 좋은 구장이죠. 이 두 부분으로 그는 타격에서 이전의 모습들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양키 스타디움의 플러스 요인은 타격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은 외야 평방이 넓지 않습니다. 수비에 방해되는 구조물도 없고요. 그래서 소토의 약점인 수비 레인지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래저래 양키스는 소토에게 안성맞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후안 소토가 타격폼에서도 올해를 앞두고 파워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 수정했던 것도 맞으며 그가 그 어떤 타자와 비교해도 우위에 있는 삼구한 능력은 그대로 유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의 스텝업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록은 분명 어느 정도 뻥튀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치의 시트필드입니다. 시트필드는 전혀 다른 특성의 구장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외야가 양키스보다 넓습니다. 게다가 야간에 부는 매치의 외야 바람은 수비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고로 시트필드는 외야수의 수비 범위와 센스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소토와는 맞지 않죠. 그리고 분명 홈런 개수도 감소할 겁니다. 올해 기록한 41개의 홈런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평소 자신의 평균과 같은 30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기록하면 35에서 36개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저지라는 역대급 아웃라이어 플레이가 없다는 것도 큽니다. 물론 좋은 선수는 많습니다. 소토가 들어감에 따라 타선도 좋아질 테고요. 1번 린도어, 2번 후안 소토, 3번 비엔토스, 4번 니모 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비엔토스가 총망 맞는 유망주고 올해 보여준 기록이 아주 좋았다고 하지만 저지의 타격 영향력과 비교한다면 최소 5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우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그의 성적은 올 시즌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매치는 이번 FA 시장의 큰 고래입니다. 클레이 홈즈를 영입하며 선발로 돌린다고 했고 또 다른 선발 프랭키 몬타스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빅딜 후안 소토까지. 이로써 매치의 연봉 구조는 2억 5,1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1차 사치세 한도를 넘어섰죠. 후에는 이참에 돈을 더 풀며 빅네임 영입을 하나 정도 더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매치는 이 광풍을 이어나갈까요? 그리고 후안 소토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후안 소토 자체가 워크아웃도 좋은 선수고 야구에 진심인 선수라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프레셔를 받게 될 겁니다. 그는 과연 잘 해낼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계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마치며 총체적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그의 천부적인 선구안, 아프지 않은 튼튼함, 완성된 타격 퍼포먼스, 게다가 26살이라는 나이까지 한 팀의 미래를 맡겨보기에 아주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타니가 올해 보여준 것처럼 FA 이후 시즌 내년에 어떤 특이점을 넘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프리먼처럼 항상 꾸준히 잘해줄 겁니다. 절대 망할 일은 없는 선수입니다. 모든 선수 통틀어 저점이 가장 높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시 이 돈값을 하는가 는 역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뉴욕 매치와 후안 소토는 아주 핫한 팀이 될 것 같네요.